혹시 다른 사람 아이디나 비밀번호 공유해 본 적 있으세요? 뭐 급한 업무 때문에 아니면 그냥 가족이나 친구끼리 편하니까. 우리 일상에서 사실 꽤 흔한 일이잖아요. 오늘은요, 바로 이 무심코 한 행동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김대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죠. 어느 날 외근 나간 상사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김대리는 상사가 알려준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일을 잘 처리해줬죠. 뭐 여기까지는 정말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 있을 법한 일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좀 기분 나쁜 소문이 들려와요. 그 상사가 자기 인사평가를 아주 안 좋게 줬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데 바로 그 순간 며칠 전에 들었던 상사의 비밀번호가 머릿속을 딱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아, 설마 비밀번호 바꿨겠어? 진짜 딱 한 번만 아주 잠깐만 들어가서 확인만 하고 나오자. 결국 김대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상사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정말 잠깐이었어요. 확인만 하고 바로 나왔죠.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김대리는 그냥 사소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았던 단 한 번의 로그인이 대체 어떻게 범죄가 되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김 대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혐의는 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었어요. 김 대리는 너무 억울했죠. 아니, 제가 무슨 해킹 프로그램을 쓴 것도 아니고 상사가 직접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간 건데 이게 왜 죄가 되냐고요. 검찰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 들었습니다. 상사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맞다. 하지만 그건 특정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목적이었지 당신의 호기심을 채우라고 준 만능 열쇠, 즉 프리패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주장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핵심 질문이죠.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알게 된 비밀번호. 하지만 그걸 원래 허락했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과연 법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법원은 이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과 거기에 접근할 권한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죠. 그리고 그 판단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대법원은 김대리의 행동에 대해 명백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니 뭐 해킹을 한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훔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과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비밀번호는 그냥 현관문 열쇠일 뿐이에요. 내가 남의 집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집에 막 들어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법원의 논리를 딱 세 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침입은요, 꼭 무슨 해킹 프로그램을 써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권한 없이 들어가거나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 접속하는 거, 그것도 전부 침입입니다. 둘째, 상사의 허락은 급한 업무 처리라는 목적이 끝나는 순간 효력을 다한 거예요. 없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아주 단호하죠? 아니, 근데 직장 동료니까 그렇지. 가족끼리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법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적인 관계보다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엄격한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 정보통신망이라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게 목표예요. 권한 없는 접근 자체가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보는 거죠. 둘째, 법은 동의의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업무 처리해줘 라는 말이 내 모든 사생활을 봐도 좋아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가족인데, 우리 부부 사이인데 무슨 문제냐고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법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 관계가 부부든 연인이든 아주 친한 친구든 상관없이 동의 없는 접속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우리 사이라는 감정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알아봐야겠죠.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이런 상황으로부터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딱 4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한 번의 허력은 딱 한 번뿐입니다. 영원한 프리패스가 절대 아니라는 거. 둘째, 어쩔 수 없이 남의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면 용건이 끝나는 즉시 머릿속에서 그냥 삭제하세요. 셋째, 반대로 내가 알려줬다면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는 절대 먼저 접속하지 마세요.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부부, 연인, 친구, 그 어떤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법은 기술적인 해킹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악용해서 선을 넘는 행위 또한 똑같이 엄격한 범죄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믿어준다는 게 모든 걸 허용하는 만능 열쇠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